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이 밝았습니다. 어느새, 새해 어느덧 새해 어느덧 새, 진짜. 수영놀이. 오늘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입고 왔는데 약간 당시혁 의장님 느낌이. 네, 그때도 한번 우리 그때 과즙세연 얘기하면 왜 있었지? 아무튼,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스타 라방이 안 들어가진다고. 계속 안 뜨는데요, 저도? 어허. 네. 아예 라방이 안 열려 있어요, 인스타가. 그래서 이제는 되나? 응. 네, 라나돌스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와, 진짜 뭐 세상 살다 보니까 작년에는 너무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새해에도 어떤 일들이 생길지 벌써부터도 걱정 반 기대 반. 기대 네, 그렇습니다. 서영님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새해 첫 방송이니까 우리 이 새해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나 우리 예니 먼저. 저는 새해 목표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 개 만들었어?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는 원래 매년 그냥 1년 내리 무탈하고 건강하게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 성공하기. 참 시작부터 또뭐 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뭔 다이어트를 해? 뭐 맨날 이런 식이야. 우리 또 여자들 다 아시잖아요. 새해 다짐 다이어트 하기. 야, 이제 연말에 또 열심히 먹었던 살을 또 이제 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지? 벌써 생각 안 나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이제 제가 이제 좀 취미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안 하는 것 하고 같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말에 이제 친구들이랑 송년회 같은 거 하면서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래왔더라고요. 좀 하다가 어차피 이거 내가 뭐 오래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뭘 굳이 시작을 해? 라는 마음으로 저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 있어? 예를 들면 그래, 그거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뜬금없긴 한데요. 그 재봉틀 진짜 뜬금없어. 씨. 재봉틀 클래스를 한번 예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봉틀 클래스 가면 재봉틀 사야 되잖아. 아니요, 요즘에는 클래스 가면은 그냥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코스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게 저한테 맞으면 사겠죠. 그러니까 원데이를 한번 가보겠다. 왜냐면 연습을 해야지. 네. 심지어 그러니까. 5회권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와서 연습을 해야 늘지. 거기서만 5번 한다고 이렇게 재봉틀이 늘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을 하겠다. 네. 재봉틀. 약간 돈 좀 들여서 취미생활 시작을 해보기로 했고요. 네, 예원 한번 해볼까? 아니요. 알았어. 다음 목표. 좋아, 넘어가자. 다음 목표. 마지막은 이제 올해는 조금 좀 뭐 정말 좀 작품을 더 많이 또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곡을 많이 쓰겠다. 네, 작년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게을렀던 것 같아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진짜 그거랑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10시에 일어나기. 되게 늦게 일어나. 와, 야, 오전 10시에 일어나는 게 새해 다짐할 정도야. 야, 새벽 오전 10시? 아니, 왜냐면은 제가 맨날 늦게 자고 아예 낮밤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다가 좀 이게 몸에 배면은 이제 9시, 8시 이렇게 땡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제 시작이 반이지. 예,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 내 예언 안 해도 돼? 해주세요. 예언해?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예언. 재봉틀은 오해를 다 안 가게 될 것 같아. 두 번째, 오전 10시에 못 일어날 것 같아. 나 근데 왜냐면 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어. 또 10시에 일어난 적 있긴 있지 살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어. 제가 어제 오늘 10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내일이면 이제 작심 3일이네. 네. 아니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네. 저 진짜 이번에 올해 진지해요. 아. 왜냐면 이게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원래 그냥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나는 진짜 난늘 물론 웃으면 안 되고 뭐라 그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뭐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선 내가 아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가 불면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개빡세게 일한 다음에 그 다음날 푹 못 자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 저 막 빡세게 촬영을 하거나 막 그런 다음날 푹 다 자더라고. 그러고도 잠이 안 와야 그 불면증 아닌가? 이게 예니는 내가 봤을 때 좀 뛰어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또 운동 등록을 했어요. 이러면 다 흐지부지돼. 막 그래서 이것도 하고 막 그러면 모든 게 저도 그때 좀 약간 걱정이 한데 재봉틀도 했다가 막 운동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재봉틀에 또 빠져가지고 새벽까지 재봉틀하고 나면은 10시에 못 일어나고 지금 이게 서로 이게 막 꼬인다고 그러면은 그쵸. 재봉틀 하느라 곡을 못 쓰고 그럴 수도 있고. 곡을 쓰느라 재봉틀을 못 하면 또 막 재봉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막 이게. 아무튼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애니야. 네. 우리 애니가 제가 이제 늘 지금 우리 10몇 년 봤잖아. 네. 1년에 몇 번씩 되게 크게 아파 항상. 맞아요. 크게 아파요. 평소에 잘 안 아픈데. 크게 아프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건강을 네가 챙기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이 건강 검진을 이제 받으러 큰 병원을 제가 드디어 예약을 했어요. 드디어. 또 건강 검진 가려고 그럼 잠을 푹 자고 가야 되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건강 체력이 딱 좋을 때 가려고 설 연휴 지나 운동도 한 달 정도 해보고. 재봉틀은 언제부터 갈 건데? 재봉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몰렸어 너무 지금. 불안해. 오케이, 아무튼 다음 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예니가 어떻게 됐는지 일주일 뒤에 뭐 만나면 되겠지. 자, 알겠습니다. 네, 새해 엄청 바빠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다현 씨는 1년 금주. 와, 그러면서 다이어트 성공도 목표라고 하셨는데, 네, 꼭 금주. 1년 금주 너무 길다. 근데 금주가 목표라고 하시는 거면 제가 또 이 점장이잖아요. 이제 이 온라인 점쟁이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말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 1년 금주가 목표라는 건 이분은 술을 못 끊는 분이라는 거야. 이분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금주를 다현님은 이걸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술을 지금보다 조금 덜 마신다 뭐 이 정도로만 계획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1년 금주 그러다가 한 달 지났는데 어느 날 술 마시는 일이 생기잖아?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 폭주하지 않아요? 나는 올해는 틀렸어. 그렇게? 내 계획은 다 틀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달 전에 얘기했지? 너도 그러니까 하루 10시 5분에 눈 딱 뜨면 에이씨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야 나는 10시에 못 일어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자. 뭐 이 정도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다 보면은 일찍 일어나는 날은 10시에 일어나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예니가 그게 걱정이 되네. 어느 날 9시 50분에 눈을 떴을 때가 걱정이 돼. 내 목표는 10시인데 이러면서 다시 눈을 딱 감으면 눈 뜨면 이제 오후 2시.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정하지 말라 이거지. 시간을 너무 정하지 마. 소파 어디 건가요? 이쁘면 저 멀리 보는 저 소파는 비초에라는 독일 브랜드인데요. 갑자기 독일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새해 목표를 얘기 중인데
새해 목표로 저 소파 구매를 한번 목표로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헬스님? 저게 독일 제품인데 그 디터람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상업 디자이너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 이제 할아버지신데 그분이 만든 소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샀던 소파인데 정말 편합니다. 아, 세련됐어요. 맞아요. 아, 여신님 또 공연 오셨던 분인가 보네. 세련됐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한유님께서 오늘 또 들어오셨구나. 우리 또 호주에서 셰프가 되셨던 한유 0321님께서 이것저것 해보기에 1월만큼 좋은 시기도 없죠 하셨는데 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와, 어차피 뭐 목표 이런 거 다 망가지긴 할 테니까 그래도 1월 달에 이것저것 해보는 맞아. 어떤, 새해라는 걸 핑계로. 재밌게 이것저것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어제였나요? 그저께 업로드했는데 저희 새해 덕담 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업로드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목표를 너무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단기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 아니게 아까 일찍 뭐 그냥 일찍 일어나는 날을 늘려보자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10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막 정확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건강해져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냥 건강해져야 되니까 오늘 콜라 마시고 싶었는데 에이 오늘은 그냥 뭐 탄산수 마시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어떤 시작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또 잘 안 되면 또 다시 또 마음 먹고 하면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1년 금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지. 그게 저도 항상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살을 빼면 또 다시 찌더라고. 근데 요번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살 빠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다이어트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뭐 달리기 해야지 그냥 그러다 살도 빠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왜냐면 몇 달 안에 뭐 10kg 빼야지 이렇게 너무 정해놓으니까 무리하게 되잖아. 그래서 빼더라도 좀 있으면 다시 찌고 뭐. 근데 이제 또 예니가 막 다이어트가 목표라니까 되게 짜증나는 느낌이 있긴. 그럼 정정할게요. 이게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면은 그럼 틀린 거 같고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저도 좀 살쪘다 빼야겠다 하면은 뭔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우리한테 맨날 익숙했던 뭐 예를 들면 여자들 특히 좀 안 먹고 갑자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조금 몸이 컨트롤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운동을 진짜 제대로 해보자. 저는 그 이웃님 러닝 되게 오래 하시는 것도 좀 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찾아서 좀 오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해서 그냥 헬스장 가서 1시간씩 러닝머신만 뛰어도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뭔가 조금 그러니까 너는 건강을 목표로 해. 네 조금 뭐 괜찮지 않을까요? 일찍 자고 일어나는 것도 사실 건강에 되게 좋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보다 너는 사실 지금 내가 봤을 때 뺄 살이 없어. 뭐야? 뭐 그렇긴 한데 뭐 사실 뺄 살이 어딨냐 네가. 근데 이제 또 뭐 이제 올해 제가 또 이제 이벤트들이 막 있잖아. 뭐 웨딩 촬영, 웨딩 촬영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포토샵 다 있어. 그래요?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요즘 뭐 주사도 맞을 수 있고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사 이런 건 아닌가? 주사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네. 주사는 100%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고 컨디션에 되게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의학적인 힘을 빌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되게 있어. 확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할만하지. 그냥 빨리 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벌어들이는 게 있잖아. 그것 때문에 입금이 되잖아. 그러면은 내 좀 신체의 어떤 그 체력을 갉아먹으면서라도 뭐 젊을 때 한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그냥 건강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러닝 여러분들 뭐 예니한테 러닝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는 것보다 재밌어 일단. 너무 쳇바퀴 도는 거는 좀 재미가 없고
밖에 나가서 날씨 좋은 날 뛰면 그게 그냥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제일 돈이 안 들어. 그러니까 수영도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영장에 가는 게 힘들어. 수영장 가서 막 수영장이 보통 누구나 집 앞에 가까운 게 아니니까 수영장까지 가고 뭐 이거 자체가 힘들어. 근데 달리기는 집 앞에 대문 나서면 그때부터 뛰면 되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걷는 게 아까 또 곡 잘 쓰고 싶다 그랬잖아. 곡 많이 쓰고 싶다 그랬지. 네. 다리를 움직이는 게 두뇌 회전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 칸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한 걸로 유명하지. 이게 이제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가 되고 달리면 어떻겠니? 뛰는 거는 걷는 것보다 더 빨리 다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가 더 빨리 돕니다. 이건 뻥이에요. 내 피셜인데 그만큼 잡생각이 되게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져. 그러니까 러닝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같이 뭐 크루도 있어보고 했는데 부상을 입거나 막 하는 이유가 만나면 똑같아 얘기가. 몇 분대 뛰세요? 막 뭐 5km 뛰는데 뭐 속도가 어떻게 되세요? 뭐 요번에 뭐 동아마라톤 나가세요? 그러니까 다치지. 그러니까 막 경쟁하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러고 달리기는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혼자 가서 아무거나 입고 뛰면 돼. 물론 아무거나 입는 것보다 나중에 좋은 옷을 사게 되지. 근데 옷 입는 뭐 재미도 있고. 그래서 운동복도 좀 이제 하기만 하면 운동복도 샀고 뭐 이제 얘는 다 됐어. 얘는 헬스장 끊지 말고 그냥 달리기를 해. 그래서 달리기도 막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꼭 막 5km 뛰어야지 이거 하지 마. 그냥 매일 뛰어 그냥 나가서 좀 뛰다가 들어와. 그게 너무 나도 한 30분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니야. 생각이 되게 뭔가 더 안 나가게 되는. 아니야 기분 좋을 때까지만 뛰면 돼. 진짜 짧게 뛰더라도. 나머지는 걸으면 돼. 아. 어차피 나왔으니까 좀 뛰고 나머지는 걷다가 추우면 집에 들어오면 돼. 그렇게 시작해.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뛰는 게 좋아지고 뛰면서 상쾌한 기분이 느껴지면은 더 뛰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잡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유님께서 저는 한때 목표가 기깔나게 잘 자는 거였는데 잘 자려고 좀 카페인을 줄이고 취침 시간 땡기고 하다 보니까 건강한 수면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잠깐 흐트러져도 다시 기깔나게 자볼까나 하니까 좋더라고요. 가벼운 다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해야 돼. 가볍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예니는 카페인 빨 너 봤니?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 그거 되게 심해요. 그것도 심해? 네. 너는 답이 없다. 그냥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갑자기? 아니 너는 그냥 많이 뛰어야 돼. 걷지 말고? 많이 뛰어야 돼 그냥. 많이 뛰고. 뭐 커피 줄이면 되니까. 아우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누우면 야 카페인 바를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진짜 막 밖에 나가서 추운 날 우리 그치 라이브 촬영 이런 거 한 10시간 촬영하잖아요. 커피 5잔 먹어도 그날 핵꿀 잠자.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풀로 자. 우리 예전에 같이 있었던 그 여자 직원분도 늘 불면증에 시달리시던 분이 계셨는데 촬영 다음 날은 푹 주무시더라고. 평소에 몸을 조금 움직이시면 좋다. 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들 우리 가볍게 목표를 잡고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2025년에는 우리가 좀 그죠? 뭔가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막 큰 거창한 목표보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안 하던 목표도 세워보고 해보고 이것도 1월달에 재미이긴 한데 그럼 이거다. 그 목표가 흐지부지 됐을 때 그때도 꾸준히 하는 거. 그냥 약간 이 하향하면서도 계속 하는 거. 뭔가 망했어 이러면서 거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하는 걸로 우리 25년 목표를 잡아봅시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다짐 오늘의 키워드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목표는 혹시 있나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서영님이나 다현님이나 다현님 산책하시면서 미스유를 듣고 있는데 젖곡
첫 곡부터 이제 겨울에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좋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이 미스 유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련해져가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 추워집니다. 그러면 산책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보다 템포가 있는 곡을 들으시면서 네. 서영님은 독립하기 너무 멋진 목표다. 독립 실례지만 서영님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진짜 또 어떤 분들 얘기로는 최대한 오래 부모님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이제 돈을 모으거나 다음을 준비하기에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독립하기 저는 되게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 먼저 자기를 던져볼 필요가 있어. 네. 그리고 힘들면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고생도 해보고 고생뿐만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다 너무 재밌는 일들이 또 많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 나면 독립도 추천합니다. 너 이제 언제 너도 꽤 됐지 이제. 근데 거의 한 8년 된 것 같은데요, 독립한 지. 너는 어떠냐 나오고 나니까? 실제로 갑자기 독립 막 해버리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 처음에 1, 2년은. 근데 지나고 나서는 되게 배운 게 또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일상 생활에 관련된 거, 그리고 모르겠어, 그냥 조금 더 독립을 하니까 조금 더 독립적으로 변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는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사실 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합니다. SAM MC 3333님께서 예나님이다 하셨는데 우리 예니입니다. 예니고 팬클럽님께서 저 며칠 전에 스탠딩 에그를 발견하고 매일 듣고 있어요. 2025 최고의 발견. 네. 보니까 지금 사진이 펭수 같은데? 네. 2025년 좀 늦게 발견하시긴 했는데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 네, 올해부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방송 진행 중입니다. 한유031님께서 러닝할 때는 러너스 하이가 너무 좋아요.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봉주 선수 있죠. 이봉주 선수한테 러너스 하이 물어보니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다 그랬어. 마라톤 선수도 아직 느껴보지 못한 러너스 하이. 그게 왜냐면 힘들면 러너스 하이가 사실 안 느껴진대. 죽어라 뛸 땐 러너스 하이가 없고 약간 기본적으로 기분 좋은 템포로 천천히 오래 뛰어야 러너스 하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기분 좋게 오래 뛰기 위해서 되게 많이 뛰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뛰어본 지 몇 달 지나고 1년 막 이렇게 뛰어봐야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때서야 천천히 뛰면서 어떤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유님은 있으셨나요? 그래서 나는 매일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난 매일 하이가 오는 것 같아. 근데 러너 사인 아니 막 이렇게 너무 좋고 막 갑자기 발걸음이 막 가벼워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상쾌한 공기를 쐬면 이게 머리가 좀 맑아지잖아요. 그것만으로 저는 좀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루틴형 인간이다 보니까 매일 이제 비슷한 코스를 뛰면서 그때의 주변에 아주 미세하게 변해 있는 것들 구경하고 그러면서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네,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볍네, 오늘은 다리가 좀 무겁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냥 그 달리기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달리기만 생각하고 사실 아예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뛰거든 보통은. 그러니까 산책은 또 하다 보면은 이 잡생각이 날 때가 있지. 울적할 때는. 달리기 할 때는 사실 잡생각이 안 나.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인스타에서 봤는데 최근에 마라톤 대회를 갔다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딱 시작할 때 에어팟으로 음악을 틀고 출발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애플워치가 오류가 나가지고 작동을 잘 안 해서 브루노 마스 로제가 부른 아파트를
42.195km 뛰는 동안 똑같은 노래를 계속 들을 거야. 근데 그 템포에 맞춰서 쪘더니 PB, 그러니까 이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대. 그래서 이제 브루노 마스 로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썼더라고. 사실은 그 노래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지. 안 들린대 그게. 뛰다 보면 안 들린대. 그냥 뭔가가 소리가 그냥 계속 나는 거지. 그러니까 달린다는 게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뉴진숙님께서 안녕하세요.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제 돈으로 갔던 공연이 스탠딩 에그 공연이었는데 이제 28이에요. 아이고, 네, 유튜브에 노래 들으러 왔다가 처음 라이브 오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자주 라이브 들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어느새 4분 남았네. 자, 아파트 케이던스 이펙트. 아, 그러게요. 근데 물론 그것도 케이던스를 뭐 지켜야 200 나오지. 그냥 이 노래를 들으면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백색 소음처럼 듣는 거면, 네, 모르겠습니다. 아, 네, 유진숙님 자주 들러주시고, 사실 제가 지난 주에는 도쿄에 잠시 여행을 갔다 왔었습니다. 제가 생일이 1월 1일이라서 생일 이벤트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어디서 들었던 도쿄 마라톤에 대한 뭐 이야기가 있어. 저는 사실 마라톤 대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뭐 왜냐면 내가 뭐 메달권으로 뛸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훈련하거나 막 일반인이 왜 훈련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내가 좋아서 뛸 뿐이야. 그래서 그냥 그 코스를 나 혼자 달려보면 되잖아. 구글 맵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구글 맵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막 숙지를 했죠. 물론 제가 이제 또 도쿄를 자주 가봐서 어느 정도 지리를 아니까 더 빨리 숙지한 것도 있긴 있는데 좀 길을 이렇게 본 다음에 그 길, 그러니까 42.195km 도쿄 마라톤 코스 중에 앞쪽 10km를 달려보고 싶다. 이게 새해의 바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뛰러 갔다가 재밌게 뛰고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쿄에서는 이제 교코라고 하나? 그 황궁이 있어요. 거기 주변을 이제 한 바퀴 도는 게 또 굉장히 그 해외의 러너들도 많이 찾아오고, 딱 5km 코스인데 그 코스가 되게 좋더라고. 평지로 한 2.5km가 있고 살짝 오르막으로 700m, 내리막으로 700m 이렇게 돼 있어서 오르막 내리막 뭐 이렇게 평지가 연결돼 있고 굉장히 코스도 아름다워서 그 코스를 또 뛰어보고 그냥 그렇게 달리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네, 참 좋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순간적으로 현타가 오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근데 전 달리기 뭐 남이랑 같이 뛰지 않기 때문에 평소처럼 제 페이스대로 뛰었는데 옆에 이제 육상부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훈련을 나온 거야. 단체복을 똑같이 입고 그 추리닝을 입고 옆으로 확 지나가는데 걔네는 몸 푸는 정도로 뛰는 것 같아. 이런 포즈나 뭐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너무 빠르고 그 에너지가 확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젊음이라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야, 이런 게 이렇게 근사한 거구나. 내가 어릴 때 내 몸을 이렇게 써본 적이 없었는데 나는 내 에너지라는 거를 이제서야, 지금도 막 최선을 다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게 전부인데, 와, 이렇게 빛나게 몸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거에서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 그들의 뛰는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그런 지금 하루라도, 오늘이 제일 내 생의 젊은 날이니까 좀 그런 빛나는 순간들을 좀 경험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네, 뭐 여기 꿀팁이라면 여행 꿀팁 마지막으로 이제 7시니까 여행 꿀팁 드리겠습니다. 12월 말부터 12월 30일부터 1월 7일
정도까지 주간에는 절대 도쿄 여행을 가지 마십시오. 절대 도쿄를 가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어쩐지 비행기가 너무 싸더라. 어. 비행기 너무 싸. 그래서 왜 이렇게 싸지? 그러면서 갔는데 네. 정말 모든 곳이 문을 닫아서 달리기만 했습니다. 네.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가시면 딱 좋습니다. 할로 지수님께서 살이 너무 빠지셨는데요. 광선빔님께서 볼살이 저요. 네, 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는 저 사실 옷을 새로 사질 않아가지고 매일 똑같은 거 입으니까 별로 이제 그걸 못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어떤 이제 옷 매장 들어갔다가 사이즈가 2개가 줄었더라고요. 복근 많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의 사이즈로 돼 있는 옷인데 1, 2, 3, 4, 5. 우와. 원래 내가 5를 입었거든. 근데 3을 입어도 맞더라고. 그래서 그래 좀 몸이 작아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저는 사실 뭐 건강이 중요하고 이제 거울도 잘 안 봅니다. 근데 딱 그 옷을 걸쳤을 때 내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옷이 잘 어울린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물론 저는 그 옷을 사지 않았지만 아무튼 네. 철영님도 다음 주가 생일이라서 일본 여행 간다고. 좋습니다. 다음 주 딱 좋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고 네. 그리고 오늘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맛집 정보 하나 공유해드릴까? 오. 강선빔님께서는 훈남 옷 스타일. 네. 제가 아까 오늘 방송 시작해서 오늘 되게 방시혁 의장님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훈남 스타일이라고. 방시혁님한테도 꼭 다들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네, 훈남 스타일이라고. 자, 제가 구글맵에 정말 많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갔던 데 중에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가게가 2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나카메구로에 있는 가게예요. 나카메구로. 여기에 이제 나카메구로 강이 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하천인데 여기 이제 강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카메구로 강 주변으로 굉장히 이런 감도 높은 샵들도 있고 이렇게 커피숍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가시는 분들 많죠. 그 동네에 세키야 스파게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키야 욕 아니에요. 세키야 SEKIYA 이렇게 검색하시면 세키야 스파게티 검색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조그만한 그냥 캐주얼한 스파게티 집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이런 대단한 곳 아니고 딱 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의 스파게티 가게인데 나폴리탄이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나폴리탄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나폴리탄이라고 하면 특히나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런 추억의 맛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맛을 상징하는 메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보통 케찹이랑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집에서 만든 토마토 스파게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옛날에 엄마가 뭐 토마토 스파게티는 이런 거겠지 하면서 이제 뭔가 일본에서도 이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막 대중화되기 전에 흔히들 집에서 해먹었던 요리가 지금은 이제 원형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케찹 넣고 뭐 이제 피망 넣고 뭐 되게 심플한 맛이에요. 귀여운 맛이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왜 맛있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캐주얼한 데 들어가서 별 기대 없이 그냥 툭 먹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네, 철영님도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가시면 꼭 드셔보시고 또 한 군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 추천을 드리면 이곳은 텐동집입니다. 네, 텐동집인데 텐동 튀김 덮밥이죠.
튀김덮밥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텐동집에 가면 항상 소스를 추가해 달라 그래. 왜냐? 이제 밥 위에 이제 튀김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조그만한 이런 간장 그 소스 국자 같은 거 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간장에 비벼 먹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 고추장을 넣으면 밥이 다 빨간색이 돼야 돼. 근데 요만큼 한 숟가락 넣어서 이제 밥이 갈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간이 안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일본 사람들 그거를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거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다 균일한 맛으로 이걸 갈라서 이제 이렇게 먹는 거고 밥 조금에 이제 이렇게 뭐지 튀김을 이렇게 한 입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이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 간이 정확하게 딱 맞다 하는 집입니다. 침이 꿀꺽 넘어. 여기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또 몰랐는데 원래는 이 옆집에 가려고 그랬어. 줄을 너무 많이 섰는데 이 집도 줄을 살짝 서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옆집은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이 집을 갔는데 들어가니까 고로상이 왔다간 우리 고독한 미식가에 나왔던 가게더라고. 그래서 자 이곳에 제가 너무 밑밥 깔았나요? 자 이 가게는 어디냐? 자 여기입니다. 동네는 닌교초입니다. 닌교초. 닌교는 일본어로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 인형술사들 있죠. 나루토 같은 데도 봐도 인형 가지고 막 싸우고 요즘에 주술회전에서도 그 메카마루 같은 애 막 인형 타고 싸우는 애들이 인형극 같은 걸 그 작가분들이 많이 살던 동네라고 해요. 닌교초에 가면 나카야마라는 가게입니다. 나카야마. 네, 나카야마라는 가게인데 여기에 가서 구로텐동을 드시면 됩니다. 구로가 검정색이라는 뜻이죠. 애초에 이제 이 새우튀김이 이 소스에 절여진 상태로 나와. 간이 딱 맞습니다. 딱 맞고 네, 요게 제가 살면서 먹어본 텐동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아침에 입장을 딱 하면은 쫙 이제 바에 앉잖아요. 그러면 뭘 시켜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어보잖아. 저기서부터 올 거 아니야. 그로텐동 다 똑같은 거야. 앉은 사람 모두가 똑같아. 그걸 시키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네 태광님 늦게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또 바다님께서 일본 분이신가봐요. 해피 뉴 이어 해주셨는데 서영님께서는 텐동 먹을 때 가지튀김을 제일 좋아해요 하셨는데 네 가지튀김이 있는 이유는 사실 그곳에 있는 메인인 친구는 내가 봤을 때는 결국은 새우거든. 텐동은 걔를 돋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탱글탱글한 식감과 반대에 있는 이렇게 없어지는 느낌의 가지가 또 같이 있지. 그 친구를 또 사이사이에 먹어주면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아마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새우만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댓글 조금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3년 전 영상을 봤어요 하셨는데 전국 투어 콘서트 언제 해주실 거예요? 소피아님께서 서울로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쯤 되면 기다리지만 마시고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밍크뱅크님께서 럭키비키랑 비슷한 느낌이요. 밍크뱅크님께서 안녕하세요. 의병의 도시 제천에서 공연을 봤던 사람입니다. 살이 더 빠지셨나요 하셨는데 아니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살을 빼진 않았는데 근데 내가 제천 공연에서의 올라온 영상을 봤더니 그 제천에서의 조명 감독님께서 진짜 나를 직광으로 막 이렇게 빡 이렇게 빛을 비추셨더라고. 그래서 더 이렇게 약간 은혜롭게 나왔어. 더 이렇게 부자처럼 나왔더라고. 이렇게 환하게. 그래서 아마 더 그렇게 보셨던 것 같고.
가지 맛있으니까 기죽지 마세요. 네, 가지 너무너무 저도 좋아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다짐 다들 잘 한번 지켜보시고, 뭐, 또, 우리 애니도 그렇고, 계획대로 안 되면 또 계획을 수정하면 되니까, 네, 여러분, 네,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 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요즘에 A형 독감이 너무 유행이고, 제 아내도 오늘 A형 독감 이제 진단을 받아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또 요즘에 또 걸리시는 분들 또 있더라고요. 네, 다들 조심하시면서 새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현님 1년 금주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6개월 금주만 하더라도 절반이잖아. 그게 뭐야? 그냥 두 번 먹을 거 한 번으로만 줄여도 네, 그게 참 충분히 건강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들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계획을 잡아서 잘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저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